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부천시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의 쓰레기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부천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지역사회 반대는 여전합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속도가 붙어 사업을 더는 지연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내 재활용 선별장. 크기도 제각각인 페트병과 일회용 포장용기, 비닐 등이 쉴 새 없이 뒤엉켜 올라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재활용품과 소각 쓰레기 등을 100톤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는 환경 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 작업장과 소각장 등을 이렇게 전면 지하화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악취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현대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컨셉이었다고. 또 전망대를 비롯해 주변에는 산책로와 물놀이 시설 등 주민 쉼터도 들어섰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남과 평택 등 다른 지자체의 환경시설 견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부천에도 곧장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냄새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정말 이 지하에서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지상 부분은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좋은 점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오정 대장 지역 일대 주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 22일 새해 첫 간담회에서도 인천과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톤에서 900톤으로 늘어나는 그 대용량, 그 환경 오염, 주변 교통 지옥, 그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거 바꾸자 하는 겁니다. 증축 후에는 폐기물을 하루 900톤 소각하게 될 부천. 규모부터 다른 지역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남시나 평택시의 그 쓰레기 소각장도 인근 시군 쓰레기를 받나요? 쓰레기 배출량도 부천시가 많겠죠.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릅니다. 현대화 이코로 광역화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들 시가 얘기한 대로 제발 시민협의체 빨리 구성하세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늦어도 2024년까지는 소각장 확충이 필수인 상황.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정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곳곳을 이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달 만에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동안 출입 조건은 엄격해졌습니다. 열람실 정원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민속 5일장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주요 출입구에서는 체온 측정은 물론 명부 작성도 해야 합니다. 정상이시고 요거 접고 들어가실게요. 열차하겠습니다. 먹거리 점포는 의자를 없애는 대신 손 소독제를 놨습니다. 방역은 일상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월 이상을 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장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그냥 뭐 택배하시는 분들 있고 뭐 개개인마다 열심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은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8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다중이용시설 곳곳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여럿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기대도 나오지만 끝나지 않는 집단 감염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5단계 종료일인 31일을 앞두고 전국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 지역 곳곳의 고군분투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부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서울과 상당히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 몇몇이 중심 지역에 몰려있는 그림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정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물류센터 뷔페, 무용학원, 요양병원까지 코로나19 초기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인접한 지역인 인천이나 경기 김포와 비교해서도 감염 규모 상당히 컸습니다. 주요 시설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 발병과 확진자 증가, 일단 부천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들이 그런 곳, 지역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다음 유동 인구가 많고 위험 시설, 집합 시설이 많은 곳. 이 부천시가 이게 다 해당되거든요. 하루 통신량 통신 위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빼고 부천에서 시계를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 통행량이 330만 건이 하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동량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아마 작용할 것 같고요. 25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19,063명 가운데 8%에 달하는 1,486명입니다. 이렇게 보니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과 성남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부천시가 밝힌 것처럼 부천은 상동과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지구 등 고위험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에 더해 사람들의 활발한 이동 역시 확진자 폭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경기도 안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이었습니다. 또 부천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구 유입이 높은 지역으로도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평택이나 수원 등 또 다른 경기도 내 도시는 직장과 자택이 모두 한 지역 안에 있어 자족 기능이 높은 반면 부천은 서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천 지역에 이제 고위험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이제 생기면서 또 하나는 이제 부천 지역이 상당수가 이제 또 서울이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도시가 암만 해도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코로나19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1년, 부천은 대규모 감염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선제 방역만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평구는 올 한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굴포천 생태하천복원과 부평 11번가 사업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올 한해 계획에서 부평구의회의 행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과 부평구의회의 올해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 조례를 중점적으로 제정해 구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부평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피력해왔고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 가입 장려 등의 신규 사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 부평 이음 활성화 등의 사업이 그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나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의견을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회색도시 이미지가 강한 부평을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혁신하는 부평구의 역전 사업입니다. 부평 1동부터 9층까지 주차장으로 덮여있던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총 630억 원가량의 사업비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아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2017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월까지 생태복원 중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거쳐 올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회색으로 덮인 굴포천이 녹색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바뀌어 구민 모두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1번가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혁신센터 조성, 굴포 먹거리타운, 구포 하늘길 조성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군 정화조 부지에 착공하는 혁신센터는 푸드플랫폼과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등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오수 정화조 부지 반환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했으며 올해 관련 행정 절차와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을 배려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바탕은 대화와 이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 전체를 만날 기회는 전보다 적었지만 이 상황을 의원 개개인과 깊이 대화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건전한 협치의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교류와 의원 이해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 부평구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캠프마켓 개방 등의 성과가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기쁜 소식도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시각에서 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중 도내 28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화성과 오산, 파주 세 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독과점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점해서 사용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안팎을 차지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 꽤 넘죠. 16%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을 육박하는 위협하는 3위 업체입니다. 최근 3개 지역에서만 회원수 12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액은 4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는 현재 1%. 민간 배달앱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에 힘들었던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10,000원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0%에서 40% 사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쪽 몫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훨씬 저렴할 거라는. 최근 2차 사업지 공개 모집을 했는데 25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2월 포천에서 서비스되고 수원과 김포, 양평, 이천, 연천은 3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경기도 28개 지역을 런칭할 계획인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에 좀 오픈을 요청해 와서 최대한 상반기 안에 오픈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도내 28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당겨 상반기 론칭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달 특급 서비스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 의장이 지난 26일 의회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조만간 이 전 의장의 사직서를 의장 결재를 거쳐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임이 확정되면 공석인 부천 마선거구 의원직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선관위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선 뇌물 약속과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의 항소심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빠른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 보상 등의 신도시 조성 과정을 10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지구는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천 대장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보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또 신도시 조성과 함께 계양과 부천을 잇는 교통망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계양과 부천 종합운동장 등을 연결하는 SBRT 등을 구축하고 주변 지하철인 5호선과 7호선, 공항철도를 비롯해 GTX-B 노선 등과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인천 부평 남부 지역 자활센터 등 지역 11개 단체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덩달아 늘었는데요. 부평구는 단체들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평 남부 지역 자활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22곳에 아이스팩 수거함도 설치했는데요.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을 거쳐 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됩니다. 인천시가 1인 취약 가구를 위해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문 서비스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돌봄 플러그를 활용해 돌봄 사업을 펼칩니다. 돌봄 플러그는 멀티탭 형태로 TV나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이나 조도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람이 울립니다. 올해 부천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15%로 경기도와 인천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는데요. 서울 평균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고 경기 평균 5.97%, 인천 평균 5.4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천 지역 상승률은 6.15%로 인근 지역보다 높았고 지난해 5.0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5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신정숙, 조성환, 이충호 계양구 의원은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